지금 이 상태라면 더 이상 순번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의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선고처럼 날아옵니다. 이지혁 환자 긴급 이식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언제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이 지역의 숨은 점점 가빠집니다. 병원에서도 더는 버텨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의료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식센터에 다시 연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었고 권력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의료진의 판단. 그렇게 이 지역은 기적처럼 심장 기증을 받으며 화려한 날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단 한 사람의 선택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고성이가 평생 외면해온 죄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되돌려놓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인연이 뒤집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은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와 함께한 짧은 데이트.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지역에게는 오래간만에 숨을 고르게 쉬는 시간이었죠. 차 안에 나란히 앉아 라디오 소리가 작게 흐르고 창밖엔 저녁 불빛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지은호의 말에 이 지역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마지막 평온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신호등 앞에 잠시 멈췄을 때 이 지역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가슴을 움켜쥔 채 짧은 숨을 몰아쉬더니 말없이 고개가 앞으로 떨어집니다. 지역 선배, 괜찮아요? 지은호는 대답이 없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선배, 정신 차려요. 차를 급히 갓길에 세운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역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미 호흡은 흐트러져 있었고 피부는 눈에 띄게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차를 돌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는 동안 지은호는 단 한 번도 지역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버텨요. 의료진이 이 지역을 침대에 옮기고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동안 지은호는 복도에 서서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심장이 많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지은호의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이 상태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른 뒤 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종 준비? 그 단어가 공기처럼 지은호의 귀에 꽂힙니다. 아니요, 안 돼요. 은호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다시 한번 유리 너머에 누워있는 이 지역을 바라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같은 차 안에 앉아 있었던 사람, 조금 전까지 웃고 있던 사람. 지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쥐었지만 어디에도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이건 아직 아니라고,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붙잡아 봅니다. 하지만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느린 심장 박동 소리는 은호의 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유난히 길었고 시간은 잔인할 만큼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알게 됩니다. 이 평범했던 하루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지은호의 전화를 받은 가족들은 각자 있던 자리에서 말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괜찮겠지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누구도 최악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모인 얼굴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이 지역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 없이 울렸고 그 소리가 방 안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역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힘겹게 고개를 돌려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다 왔어요. 그 한마디에 엄마 김다정의 다리가 풀립니다. 간신히 침대 옆에 다가가 아들의 손을 붙잡지만 손끝은 차갑기만 합니다. 지효가 엄마야,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지역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혹시 내가 못 일어나면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멈춥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김다정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지역은 미소 비슷한 표정으로 어렵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죽으면 바다에 뿌려줘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바다를 보면 나를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게요. 답답한 데 말고 탁 트인 데가 좋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다정은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아들의 손을 놓은 채 바닥으로 쓰러지듯 내려앉아 의식을 잃고 맙니다. 이상철은 아내를 부르다 말고 다시 지역을 바라봅니다. 침대 위의 아들. 이제는 어릴 적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왜 네가 이런 말을 해야 하냐? 이상철의 목소리는 이미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사람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지역은 아버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저어 보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이상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아무 힘도 갖지 못합니다. 병실 안에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들은 처음으로 이 지역을 떠나보낼 준비를 마음속에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절망이 전부라고 믿던 그 밤에 운명을 뒤흔들 단 한 통의 연락이 기적처럼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이 지역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이름이 불려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이 지역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처음엔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라 여겼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 그럼에도 이 지역은 AP그룹을 지켜야 할 대표라는 책임을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죠. AP그룹 김동수 전 회장의 첫째 아들이 의사라는 사실입니다. 김동수 회장은 이 지역의 건강 상태를 보고받은 그날 이후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누구보다 절차와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문제에 그 어떤 외압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죠. 그러던 중 지역이 위독합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김동수 회장은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원칙과 사람 사이에서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마침내 김동수 회장은 결단을 내립니다. 김동수 회장은 조용히 어디론가 한 통의 전화를 겁니다. 그 전화 이후 이 지역의 이름 앞에 새로운 문장이 붙게 됩니다. 긴급 이식 대상자 전화한 과연 이 지역이 받게 될 심장은 누구일까요? 한편 한우진은 휴대전화를 한 번 더 내려다본 뒤 짧은 숨을 내쉬고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었으니까요. 엄마, 저 떠나요. 2번 다시 절 찾지 마세요. 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들도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길이었으니까요. 한우진은 그렇게 엄마 고성이와의 연을 끊고 자신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를 받은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문자를 다시 읽고 또 읽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부서질 듯이 떨립니다. 이럴 수는 없어. 고성이에게 한우진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카드였고 마지막까지 쥐고 있어야 할 생명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우진이 있어야 박진석과의 재산 분할에서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 생각이 스치자 고성이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노와 집착 그리고 탐욕이 한꺼번에 뒤섞입니다. 어딜 가?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고성이는 그대로 차 열쇠를 집어들고 집을 나섭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절대 놓칠 수 없다. 고성이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빠르게 올라가고 차는 공항을 향해 거칠게 질주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앞에 무엇이 있든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신호도 위험도 모두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편 공항에 도착한 한우진은 출국 수속을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다시 꺼냅니다. 지은노, 자신에게 단 하나뿐인 쌍둥이 동생,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지은호는 전화를 안 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았을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여전히 무응답. 우진의 가슴이 조금씩 조여옵니다.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은호야.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진아, 그 한 음절에 우진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어떻게 지역 선배가.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한우진은 그 순간 모든 걸 알아차립니다. 지은호에게 큰일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이 지역이 위독하다는 것. 그의 시선이 손에 쥔 비행기 티켓으로 옮겨갑니다. 미국행, 자신의 인생, 새로운 시작,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지.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키는 일. 우진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공항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집니다.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이. 머릿속이 복잡해지지만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우진은 티켓을 접어 근처 쓰레기통에 조용히 버립니다. 망설임 없이 뒤돌아서 걷기 시작합니다. 출구를 향해 그리고 병원을 향해. 우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의 표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또렷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한우진은 비행기를 버리고 운명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또 다른 변수가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우진은 공항 출구를 나서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고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이 우진을 앞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횡단보도 앞, 신호등의 불빛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우진은 고개를 들어 도로를 바라봅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미친 듯이 다가오는 차량 한 대가 우진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낯익은 차, 낯익은 운전자, 고성이었습니다. 우진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피가 가십니다. 설마 하며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고성이의 눈이 뒤집힙니다. 아들, 도망치려는 아들, 자신의 손을 벗어나려는 존재. 그 순간 고성이의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이성도, 어머니라는 이름도 모두 증발해버립니다. 멈춰야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손과 발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착각한 채 엑셀을 3개 밟습니다. 엔진 소리가 괴물처럼 울부짖고 차는 그대로 한우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우진은 눈앞이 하얘집니다. 몸을 피하려는 찰나 이미 늦었다는 걸 직감합니다. 엄마, 그 한 단어가 끝까지 나오지도 못한 채 굉음이 공기를 찢습니다. 차가 우진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고 몸은 공중으로 튕겨 올라갑니다. 시간이 느리게 늘어지는 듯한 순간, 그리고 곧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소리. 세상은 순식간에 멈춥니다. 차는 몇 미터를 더 달린 뒤 급하게 멈춰섭니다. 고성이는 핸들을 붙잡은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니야. 차 문을 열고 내려 비틀거리며 다가옵니다. 도로 위에 쓰러진 아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성희의 다리는 완전히 풀립니다. 우진아. 피가 번져 있는 바닥, 미동도 없는 몸. 아니야.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아들의 몸을 끌어안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그랬어. 사람들이 몰려들고 비명이 오가고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성희는 오열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땅을 치며 스스로를 핥히듯 울어댑니다. 살아야 해, 우진아. 제발. 그 모습은 사랑을 잃은 어머니라기보다는 모든 걸 잃은 사람의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고 우진의 몸은 급히 들것에 실립니다. 희미한 숨, 느린 맥박,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료진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잔인할 만큼 냉정했습니다. 뇌의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사의 말은 고성이의 가슴을 다시 찢어놓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자발 호흡이 어렵고 뇌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만 흔듭니다. 아니에요. 우리 우진이는 강해요. 하지만 침대 위에 누운 한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대신 숨을 쉬고 기계가 대신 심장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한우진은 의식의 바깥으로 밀려나며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날 누군가는 병원으로 향하기 위해 비행기를 버렸고 누군가는 사랑과 집착 사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너무도 잔혹한 결과로 모두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이 어떤 기적의 문을 열게 될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우진의 뇌사 판정은 의사의 입에서 너무도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뇌사 상태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고성이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눈앞은 서서히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만이 현실처럼 또렷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기계에 의존해 오르내리는 가슴, 차갑게 고정된 손, 한때 그렇게 살아 움직이던 아이가 이제는 세상과 단절된 채 누워있었습니다. 그때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환자분은 장기기증 등록을 해두셨습니다. 고성이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아니요. 그 애는 그런 걸 할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서류는 명확했습니다. 자필 서명, 본인 확인, 자발적 등록. 그제야 고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간 이식을 기다리던 시절의 한우진.
밤마다 복통을 참으며 전화기만 바라보던 아이. 엄마, 저 정말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아들. 그 아이는 누군가의 장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몸으로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언젠가 자신이 끝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의 시작이 되기를 조용히 선택해 두었던 것. 그 사실이 고성이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그럼 그 심장은?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새벽 심장 이식 대기자 중 한 명에게 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고성이는 숨을 삼킵니다. 이지혁, 지은호가 사랑하던 사람. 운명처럼 한우진이 뇌사 판정을 받은 바로 그날 이지혁에게 심장 이식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제야 고성이는 비로소 모든 걸 깨닫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그 대가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용해왔습니다. 아들의 미래보다 자신의 권력과 야망을 먼저 두었고 아들의 인생을 자신의 무기로 써왔습니다. 이게 내 죗값이구나. 고성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진짜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아들을 아들로 키운 게 아니라 도구로 키운 죗값. 그녀는 침대 곁에 주저앉아 한우진의 손을 붙잡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한우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각 다른 병동에서는 이지혁의 수술실 불이 켜집니다. 한우진의 심장은 차가운 용기 안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쥔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미 간 이식을 받고 한 번의 기적을 살아낸 한우진. 이제 또 다른 기적의 대가가 어떤 희생 위에 놓여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너 정말 끝까지 너답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립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는 말합니다.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끝으로 다른 사람의 내일을 열었고 한 사람은 그 선택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되었으며 또 한 사람은 사랑하는 두 사람을 운명으로 이어붙인 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각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화려한 날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병원 복도에 울리던 기계음도 그날의 울음도 모두 시간이란 이름 아래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다시 살아있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가 이끄는 AP그룹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 그룹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결과는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AP그룹은 위기를 지나 더 단단해졌고 더 높이 올라섰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차철민은 회의실 유리 너머로 그룹의 로고를 보며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합니다. 역시 박수무당 할아버지 말이 틀린 게 아니야.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AP그룹은 하늘을 뚫고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곳이야. 철민은 입꼬리를 올리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덧붙입니다. 절대로 이 회사에서 안 나가야지. 철민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역이 살아있었고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고 미래는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AP그룹의 회의는 한창이었습니다. 자료가 오가고 차분한 보고가 이어지던 순간 지은호는 옆에 놓인 찻잔을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첫 모금을 넘기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속이 울컥 올라옵니다. 지은호는 순간 당황해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잠깐만요. 회의실 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쏠립니다. 지은호는 애써 웃어 보이며 고개를 숙이지만 헛구역질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반복됩니다. 아침마다 느껴지는 묘한 어지러움, 익숙한 냄새에도 올라오는 울렁임. 결국 병원을 찾은 지은호는 검사 결과를 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쌍둥이입니다. 의사의 말은 너무도 담담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은호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이지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쌍둥이? 확인하듯 되묻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지은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심장 이식을 받은 가슴이 분명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이어져 있다는 증거처럼. 기묘하게도 쌍둥이라는 단어는 이들의 인생에서 낯설지 않은 울림이었습니다. 한때 운명처럼 얽혀 비극과 기적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또 늘었네. 그 말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지혁은 AP그룹의 대표이자 건강을 되찾은 한 사람으로
그리고 쌍둥이의 아빠가 되는 가장 평범하고도 가장 특별한 행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높았고 그들의 시간은 오랜만에 아주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